이야기가 일어났을 때 나는 아주 어렸다. 아마 대여섯 살쯤이었을까.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은 마치 낡은 필름처럼 군데군데 끊어지고 발해어 있지만 그날 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께서 겪으셨던 그 섬뜩한 경험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내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운 실제 했던 공포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시작은 늦은 밤의 고속도로 위였다. 그날 우리는 왜 그토록 늦은 시간에 강릉 장릉의 외가를 향해 떠났던 것일까? 아마도 명절을 앞두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혹은 외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급히 호출을 받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이유는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정이 결코 평범하거나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어머니 이선영, 리샨 잉씨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전방의 어둠을 꿰뚫을 듯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 속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원래부터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였고 특히 밤길 운전에는 유독 긴장하는 편이었다. 옆 조수석에는 의붓아버지 박상철, 포샹저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과묵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는 그의 표정 역시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다. 뒷좌석에는 나와 2명의 어린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거나 혹은 잠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희미한 의식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아마도 그중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내 기억 속 그날 밤의 고속도로는 엔진의 단조로운 진동과 함께 규칙적으로 창밖을 스쳐 지나가던 가로등 불빛, 그리고 도로 옆 반사 표지판이 만들어내는 최면 같은 리듬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엄마 셔츠깃에서 느껴지던 안전하고 평화로운 자장가와도 같았다. 적어도 그 끔찍한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달리던 고속도로는 새로 뚫린 최신식 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수십 년 전에 건설된 낡은 국도였을 것이고 주변은 온통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산과 들이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었다. 차창 밖으로는 계절을 잊은 듯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고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 적막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의붓아버지 역시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 차 안에는 오직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마찰음, 그리고 뒷좌석에서 새근거리는 우리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침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폭풍전야처럼 불길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아마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피곤한 듯 가끔씩 마른 세수를 하거나 목을 좌우로 돌리며 경직된 근육을 풀었다. 의붓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부터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의붓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창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 아래 더욱 창백해 보였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나왔다. 이 길이 유난히 으스스하게 느껴져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길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으며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을 집어삼킬 듯 짙고 깊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 그림자들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유령처럼 춤을 추는 듯했다. 문득 차 안의 라디오가 지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주파수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황급히 라디오를 껐지만 이미 차 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고장인가? 의붓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차가 완만한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 마침내 언덕 정상 부근에 다다랐을 때 전방의 시야가 탁 트이며 길고 긴 내리막길이 어둠 속으로 아득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범위 가장자리,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아주 희미하게 두 개의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출현이었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고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옆에 앉아있던 의붓아버지 역시 거의 동시에 그 형체들을 발견한 듯 낮은 신음과 함께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아주 작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두 명의 여자아이. 그 아이들은 도로 한가운데도 셔츠깃도 아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듯 그렇게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환영처럼 그 윤곽이 희미하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이 깊은 밤, 가로등 하나 없는 이 외딴 고속도로 위에 어린아이들이 왜 서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것도 단둘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붓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앞 유리창을 가리키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저것들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홀린 듯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두 개의 작은 형체를 향해 차를 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발은 브레이크 페달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본능만이. 이 기이하고도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그 두 아이들과 불과 몇 미터 앞으로 다가섰을 때 어머니는 똑똑히 보았다.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도로 위에 서 있는 두 작은 형체의 모습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어둠 속에 나타난 희미한 윤곽에 불과했지만 이제 어머니 이선영과 의붓아버지 박상철은 그것들이 분명 어린 여자아이들의 형상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다. 대여섯 살 혹은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아주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단한 실체를 가진 존재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안개나 아지랑이처럼 그 형태가 완벽하게 뚜렷하지 않고 어딘가 흐릿하고 투명한 느낌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들이 검은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처럼 아주 강렬하고도 부자연스러운 노란색과 흰색이 뒤섞인 빛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실루엣이었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아이 특유의 동그란 머리와 가느다란 팔다리 그리고 서로 꼭 잡고 있는 작은 두 손의 형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틀림없었다. 그 빛나는 형체들은 칠흑 같은 밤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도로 한가운데에 섬뜩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순간적인 착각이나 빛의 장난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그 기이한 광경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했다. 그들의 뇌가 눈앞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마침내 극도의 공포감이 온몸을 덮쳐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숨 막히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온몸의 근육은 딱딱하게 경직되었다.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의붓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홀린 듯이 빛나는 두 아이의 형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의붓아버지였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핸들 꺾지 마. 그냥 천천히 속도만 줄여. 절대로 급하게 멈추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말에 본능적으로 따랐다. 그녀의 손가락은 운전대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고 발은 아주 조심스럽게 브레이크 페달 위로 옮겨졌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차가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지거나 혹은 저 빛나는 형체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차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 빛나는 형체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매 순간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아이들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치 다가오는 자동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들 자신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저렇게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과 거대한 자동차에 접근해 당연히 놀라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니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어떤 반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고 부자연스러운 빛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존재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혹은 반쯤 졸며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고요한 숨소리가 오히려 부모들의 공포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만약 저 빛나는 형체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차가 마침내 그 빛나는 형체들과 불과 몇 미터 앞으로 다가섰을 때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의붓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하며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자동차의 느린 속도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심장은 광적으로 뛰고 있었다. 이제 곧 그 형체들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혹은 그들을 통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더욱 끔찍한 상상마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그 빛나는 형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침내 그 기이한 형체들을 정면으로 비추려는 찰나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괴하고도 비현실적인 방식이었다. 그들은 뛰지 않았다.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걷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두 아이의 빛나는 실루엣은 마치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혹은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소리 없이 도로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은 두 손은 여전히 서로를 꼭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서로를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게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바람에 실려 떠다니는 한 쌍의 도깨비불처럼 그렇게 유령처럼 움직였다. 어머니 이선용은 숨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다. 차는 끼익하는 마찰음을 내며 속도가 줄었지만 그 빛나는 형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이한 횡단을 계속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었다. 오직 한 방향을 향해 그렇게 소리 없이 나아갈 뿐이었다. 의붓아버지 박상철은 옆에서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만큼 비현실적이고 섬뜩한 것은 없었다. 아이들의 빛나는 형체는 자동차 바로 앞을 유유히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지나쳐갔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고 시간은
영혼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어머니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차가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나는 형체들이 도로 반대편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숲속으로 숨어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순간 그 자리에 분명히 존재했던 그 빛나는 형체들이 다음 순간에는 완벽하게 그 어떤 전조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영화 필름의 한 장면을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완전한 소멸이었다. 차가 마침내 그 아이들이 사라진 지점을 통과했을 때 어머니는 거의 반사적으로 차를 멈춰 세웠다. 엔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 안에는 무겁고도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평온한 숨소리가 오히려 이 상황의 기괴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목격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이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이 섬뜩한 한기와 심장을 옥죄는 공포는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아주 길고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의붓아버지에게 물었다. 당신도 봤어요? 의붓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앞 유리창 너머의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공허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공포를 느꼈으며 같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어떤 설명으로도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차를 돌리지 않았다. 아이들을 깨우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고 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가웠다. 빛나는 아이들의 형상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불길한 존재감과 설명할 수 없는 공포는 여전히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의붓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생각과 공포 속에 침잠한 채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차를 몰 뿐이었다. 도로 양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어둠 속에 숨겨진 나무들은 마치 기괴한 형상의 괴물들처럼 느껴졌고 바람 소리는 원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다. 그날 밤 그들이 목적지인
않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 역시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한밤의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가족이 마주쳤던 그 빛나는 실루엣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내 기억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아주 늦은 밤 홀로 운전을 할 때면 나도 모르게 헤드라이트 불빛 가장자리를 불안한 눈으로 살피곤 한다. 혹시라도 그 빛나는 작은 형체들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얼마나 더 어둠 속을 달렸을까.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반복되던 단조로운 소음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허락되지 않은 듯한 길고도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었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앞좌석의 어머니 이선영과 의붓아버지 박상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들의 뇌리 속에는 조금 전 목격했던 그 기이하고도 섬뜩한 광경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빛으로 이루어진 두 어린아이의 형상, 소리 없이 도로를 횡단하던 그 유령 같은 움직임,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완전한 소멸. 마침내 차창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목적지인 강릉 외갓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낡았지만 정감 있는 시골집은 새벽의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고 마당 한쪽에서는 외할머니가 키우시는 늙은 백구가 낯선 자동차 소리에 잠이 깬 듯 컹컹 짖어댔다. 평소 같으면 정겹게 느껴졌을 그 모든 풍경들이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스산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외할머니는 이미 잠에서 깨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이 늦은 밤에 출발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던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지만 이내 어머니와 이붓아버지의 창백한 안색과 극도로 지쳐 보이는 표정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아니, 자네들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안색이 왜들 그래? 어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제대로 된 표정을 짓지 못했다. 의붓아버지 역시 억지로 마른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공허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밤새 운전했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힘겹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골 핫떨어져 있었기에 의붓아버지가 먼저 아이들을 안아 방으로 옮겼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딸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혹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다는 듯 깊고 그윽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일까? 아니면 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오래된 이야기들과 관련된 것일까?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의붓아버지 역시 피곤함에 지쳐 작은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 어머니는 마침내 할머니에게 그날 밤 고속도로 위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점점 더 격앙되었고
때로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빛으로 이루어진 두 아이의 형상, 소리 없이 도로를 횡단하던 그 기이한 움직임,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마침내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다. 혹시 너희들이 그걸 본 곳이 영동고속도로 옛길, 그 굽이 심한 언덕길 근처 아니었더냐? 할머니가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네네. 어머니, 아마 그 근처였을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무거운 입을 열었다. 거기 예전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곳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한 10년도 더 됐을 게다. 아주 캄캄한 여름밤이었지. 젊은 부부가 어린 딸 둘을 데리고 휴가를 가던 길이었는데 아마도 아비가 졸음운전을 했던 모양이야. 그 언덕길에서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단다. 어머니는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딸들도 결국 살아남지 못했어. 6살. 그리고 4살짜리 아주 예쁜 여자아이들이었는데 얼마나 끔찍했겠니.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 위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6살, 그리고 4살짜리 여자아이들, 자신들이 보았던 그 빛나는 형체들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사고 현장은 정말 참혹했다고 하더구나. 아이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었고 그 후로 한동안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밤만 되면 그 언덕길 근처에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혹은 안개 속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아이의 형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 길 위를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지. 혹은 부모님을 찾아 밤마다 그 길을 헤매는 것이라고도 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눈물 흘리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현실적이고 기괴하게만 느껴졌던 그 빛나는 형체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엾은 존재로 다가왔다. 그들은 아기를 가진 유령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가엾은 어린 영혼들이었던 것이다. 그때 잠에서 깬 의붓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침울한 분위기와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말없이 어머니의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그에게도 조금 전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고 의붓아버지 역시 깊은 충격과 함께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그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마주쳤던 것은 단순한 빛의 장난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극적인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두 어린 자매의 길 잃은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공포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가엾은 영혼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함께 자신들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한 알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두 아이를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부디 그 작은 영혼들이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평안한 안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역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로는 그 고속도로 언덕길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그곳은 슬픈 과거의 기억과 길 잃은 영혼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날 밤의 무거운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침내 드러내 주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남겨주었다. 외할머니에게서 그 끔찍한 사고와 길 잃은 두 어린 자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어머니 이선영과 의붓아버지 박상철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드리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그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마주쳤던 빛나는 형체들은 더 이상 정체 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이름 모를 희생자가 아닌 비극적인 운명 속에 세우러져간 가엾은 어린 영혼들이었고, 그들의 소리 없는 횡단은 어쩌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자 슬픈 절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릉 외갓집에서의 며칠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충격과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종종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두렁거리곤 했다. 뒷좌석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던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그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나는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 고속도로, 빛과 같은 단어들을 주워 듣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날 밤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한 경험이었기에 단순한 착각이나 환각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명백한 실제였던 것이다. 그 경험은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는 다른 아주 개인적이고도 근원적인 깨달음에 가까웠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해 들으며 자랐고, 처음에는 그저 무섭고 신기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남아있었다. 왜 그 아이들의 영혼은 빛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토록 소리 없이 마치 유령처럼 도로를 횡단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저 너머 세계의 법칙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의 영혼이 결코 아기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모습은 섬뜩하고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이나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함께 어딘가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처연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슬픔에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몸짓처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강릉 외갓집을 오갈 때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고속도로의 그 언덕길을 지날 때면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항상 차의 속도를 줄이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침묵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다. 그 가엾은 두 어린 영혼이 부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안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은 우리 가족에게 일종의 성지 증디이자 동시에 슬픈 기억이 깃든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었다. 나 역시 차창 밖으로 그곳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며 작은 두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그날 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가족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회자되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수많은 신비와 가능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아주 늦은 밤 홀로 운전을 할 때면 그날 밤 부모님이 겪었던 공포와 슬픔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헤드라이트 불빛 가장자리를 불안한 눈으로 살피곤 한다. 혹시라도 그 빛나는 작은 형체들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 속에는 아주 작은 연민과 함께 그들의 평안을 비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 어쩌면 믿음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명확한 증거나 논리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강렬한 느낌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 우리 가족에게 그날 밤 고속도로 위에서 마주쳤던 두 어린 소녀의 영혼은 바로 그런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뜨게 해주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과 삶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남겨진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존재하지만 그 의문들마저도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터였다. 세월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나 김주호 역시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어느덧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더 많아진 중년의 나이가 되셨다. 어린 시절 그 캄캄한 밤의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가족이 마주쳤던 그 기이하고도 슬픈 경험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아련한 기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잊히거나 사라진 기억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 밤의 경험은 내 삶과 가치관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그 후로도 가끔씩 아주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듯 그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때면 나는 말없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린 시절에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 깊은 공포와 슬픔, 그리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을 어렴풋이나마 함께 느끼곤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단순한 괴담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어른이 된 후 나는 종종 세상의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만남과 사건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불가사의한 체험들. 예전의 나라면 그 모든 것을 그저 헛소리나 미신으로 치부해버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그날 밤 우리 가족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어떤 보편적인 진실의 단편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씩 그 낡은 국도의 언덕길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곤 한다. 물론 이제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그 길 위에는 아직도 두 어린 소녀의 길 잃은 영혼이 남아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만약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돼요. 부디 평안히 잠드세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나의 부질없는 바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그 길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그들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밤의 경험이 내게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 종교나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어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은 때로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과 가능성을 품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께서는 그날 밤 이후로 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셨다고 한다.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이겨냈던 그 기억이 역설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 빛나는 아이들이 우리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또 다른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공포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는 것.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들려줄 생각이다. 물론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삶과 죽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꼭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깨달음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오늘도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다시 한번 어둠 속에 잠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어둠이 두렵지만은 않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려는 따뜻한 빛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저 너머의 세계로 향하게 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김철민 이등병이 말했던 그 평화로운 상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미지의 세계일까?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다. 어둠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별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별들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우리를 비춰줄 것이다. 그날 밤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가족을 비췄던 그 두 아이의 빛나는 실루엣처럼